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16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여러 번 회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그 한국 뭐 중소기업이지만 100년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또 한국인 이름인 제 이름으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비자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 정부가 7월 1일자로 출입국법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1억 5천만 원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 1년 이하의 비자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 1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1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투자 비자 1년. 한 2천만 원이면 한 2년, 3천만 원이면 한 3년 정도. 1천만 원이면 2억 동입니다. 베트남 돈으로. 그래서 뭐 변호사 5명을 만나보면 5명 말이 다 틀려요.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임원 한 사람이 한 2억 동을 투자를 했는데 2억 동을 투자하니까 비자가 1년짜리가 나왔습니다. 투자 비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가 나왔어요. 예, 3년짜리가 나왔고, 그때 뭐 저의 투자 금액은 한 7,500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3년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1억 5천 이하는 1년만 주겠다라는 거죠. 1년만. 그 이제 이상을 받으려면 1억 5천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50억 원, 한국 돈으로 50억 원을 투자하면 10년 투자 비자를 주겠다. 거주증으로 변경할 때 10년짜리 비자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50억 투자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 이 생각 먼저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천만 원 투자해서 투자 비자 1년 받는다. 그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한국인들한테. 왜냐면은 뭐 내가 어떤 투자해서 그 베트남 1년 동안 1천만 원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본다. 그리고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돈은 아니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제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비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고 주식회사니까 이제 베트남 임원들이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뭐 주식을 변경시켜 버린다든지 제 국적을 바꿔버린다든지 또는 임원이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침입해가지고 강도 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트남에 투자를 했는데 1억 5천을 투자했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1천만 원도 불안할 텐데요. 네. 그 베트남 정부가 1억 5천 이상을 투자해야지 이제 1년 이상 비자를 주겠다. 5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10년을 준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그 재산, 외국인의 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사의 횡령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한국은 적어도 통역사 지원해 주잖아요. 경찰에서 고소할 때. 뭐 이런 통역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고소를 외국인들이 갔을 경우에는 고소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고소하기도 힘들고 뭐 맘 놓고 막 횡령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다 털리고 거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 있습니다. 저도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경영을 해보니까 좀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덤벼듭니다. 한국인들도 물론이고 베트남인들도 막 덤벼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제가 베트남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갖고 운영할 때 비상식적인 일을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뭐 주식을 변동을 시킨다든지 뭐 마음대로 뭐 그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간다든지 뭐 횡령을 한다든지 또는
변호사들과 짜고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변호사한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또 공무원들하고 짜고 힘들게 만든다든지 뭐 경찰이 수시로 와가지고 뭐 뒷돈을 받아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 없이 뭐 투자해라 뭐 50억 이상 10년 주겠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투자비자를 3년짜리 투자비자를 받아서 활동을 해보니까 비자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제가 직접 못하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했을 때 그냥 뭐 비자 변경하려고 맡겼는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벌금을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일을 맡겼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벌금을 요구하는가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비상식과 비양심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한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비자를 받는다. 투자 비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1년 참고 비자를 가지고 얼마나 불안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다음에 비자 진행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베트남 비자를 변경을 할 때 무비자를 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30일 후에 비자 30일 후에 이제 무비자로 베트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다고 하니 뭐 베트남에 갔다 와서 뭐 이틀 후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 참 다행인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 쪽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를 30일까지 주겠다. 뭐 이제 여행 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투자 비자 같은 경우에는 덜컥 투자했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